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1월 3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좀 방송이 좀 늦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1월 이제 말일이고 하다 보니 좀 바빴습니다. 오늘 일단 방송할 내용은 공지사항 하나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시황과 그 다음에 FOMC의 어떤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공지는 어떤 거냐면 저희가 그 2차 전지 관련해서 지금 뭐라고 할까요? 2차 전지라든지 특히 이제 2차 전지나 엔터 쪽이나 뭐 게임이나 요 정도의 업종이 최근에 그렇게 뭐 좋은 모습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들이 성장이 멈췄느냐라고 보면 성장이 멈춘 것 같진 않아요. 다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익 실현이라든지 어떤 많이 오른 것에 대한 조정 뭐 이렇게 보는 것이 좋아 보이고요. 근데 지금은 뭐 남북 테마와 어떤 수소차들이 좀 힘을 많이 받고 있고 그 다음에 IT 쪽이 좀 시세를 좀 내고 있는데요. 계속 걔네들이 갈 거는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쪽에 대한 관심도 당장 매수는 아니더라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그 중에서 2차 전지 관련한 이쪽에 ETF가 있잖아요. 이거는 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 ETF를 적립식으로 좀 매매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좀 저희 이제 법인 자금이 있잖아요. 저희도 법인 자금을 트레이딩 할 때는 좀 이렇게 나눠서 하겠죠. 뭐 현금도 있고 저희 법인 자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저희를 이야기하는 거지만 이거는 저는 개인 투자자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같은 비중을 해도 뭐 현금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비상금 개념, 그러니까 개인으로 따지는 겁니다. 저수지 통장 같은 이런 비상금의 현금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투자를 하게 됐을 때 개별 주식에 대한 투자도 있을 거고 그리고 적립식으로 시장을 사는 거, 그러니까 코덱스 200이나 레버리지도 되겠죠. 를 사는 것들, 그리고 나서 또한 적립식으로 업종을 사는 것, 지금처럼 ETF 업종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업종들. 그 다음에 지금은 하고 있진 않지만 이제 플러스 할 게 이제 마법 공식에 대한 것 있잖아요. 요렇게가 괜찮아 보이는데 현재는 저희도 이런 식의 투자를 하고는 있는데요. 이제 회원분들에게는 저희 회원분들 중에서는 코덱스 200을 하고 있는 회원분들도 있고 하고 있지 않은 분들도 있고 그런데요. 여기서 이제 이것을 하나 추가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코덱스가 아니 이거는 이제 2차 전지 ETF를 기간은 한 2년 정도를 보고 있고 저희는 매주 이제 보통 불입을 하고요. 매주 매수를 해서 한 2년 정도의 목표 수익률은 한 50% 정도로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해서 하겠다는 거고, 그러니까 일단 저희는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인데 이것도 저희가 그러니까 저희 회원분들은 이쪽에다 이제 개별 주식에 이제 집중을 하고 있지만 저희는 저희 법인 자산을 이렇게 나눠서 투자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 중에서 이 적립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고 이것을 이제 회원분들도 꽤 많이 하고 계시고 근데 앞으로는 요것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은 잠정 실적 2018년도 잠정 실적들만 나와 있는데요. 이게 확정 실적으로 나오고 나서 한 1, 2주 안에 이것도 이제 추가를 할 생각인데요. 일단은 많은 분들이 모이지 이거는 그냥 저희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고, 만약에 필요하시면 나중에 이거 할 때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긴 할게요. 이렇게 해서 하나의 분기가 지나갈 때마다 7종목씩 매수하는 걸로 해가지고 하는 거, 아마 방송에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아마 아실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희도 주식을 주 업종으로 하는 회사고, 가장 수익을 많이 수익의 주가 이 투자인데, 그 안에서도 저희도 이렇게 나눠서 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좋고 나쁘고는 아니고요. 개인의 취향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좀 보수적으로 죽을 때까지 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고수익보다도 안정적인 꾸준한 수입을 원합니다. 그래서 시장을 적립식으로 사서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것 하나와 시장보다는 조금 더 수익이 날 수 있을 만한 것 하나 그리고 이 두 개보다도 더 많은 수익이 날 수 있는 것 하나, 그리고 가장 리스크가 큰 개별 주식, 요 정도로 이렇게 순서를 정해요. 그래서 일단 이런 식으로 할 거고, 내일은 2차전지 업종을 이제 내일부터 매수를 들어갈 건데요. 이거는 코덱스 200 매수하는 거랑 방법은 같아요. 만약에 내가 2년 동안, 죄송합니다, 2년 동안 2,400만 원을 만약에 코덱스 200을 사겠다, 투자하겠다라고 하면 1년에 1,200이잖아요. 1년마다 1,2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은 한 달에 100만 원이 되는 거고, 저희는 이것을 매주 사거든요. 매주. 그러니까 25만 원씩 매주 사면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매주 25만 원씩. 사실은 매달 사도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는 시장을 이렇게 점검하면서 계속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많기 때문에 직장인처럼 바쁘서 이렇게 시장을 자주 못 보고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매주 사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코덱스 200과 2차전지 타이거 2차전지 ETF를 매주 문자를 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주 살 거고, 아마 얘나 코덱스 200은 사실 저희는 계속 좀 길게 가는 이런 느낌이고요. 굳이 이익 실현하거나 이럴 생각은 사실 없거든요. 그리고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목표 수익에 다가오면 이익 실현도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일단 하고요. 근데 그때 시장 상황에 봐서 더 뭐 홀딩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시장 상황에 따라서 더 추가 매수도 할 수 있는 거고, 뭐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저희 회원분들이 대부분 하고 있는, 이거는 저희가 하는 거를 회원분들한테 그냥 알려드리는 거고요. 저희의 원래는 주식을 이제 이야기하는, 개별 주식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것과 별개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작년이죠. 2018년도 4분기까지의 실적이 다 마감돼서 정확한 실적으로 공시되고, 한 2주일 정도 후에는 플러스 여기다가 이제 마법 공식을 시작할 겁니다. 다시 시작해서 이렇게 좀 저희 자체적으로도 좀 포트폴리오를 조금 더 분산을 하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좀 길게 가는 것으로 하고, 이렇게 되면 비중이 이렇게 되겠죠. 만약 현금을 뺀 것으로 계산을 해보면 적립식으로 코덱스 200을 사는 것이 한 비중이 25% 정도 될 것이고, 또 적립식으로 2차전지
ETF를 사는 것이 25% 정도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개별주를 사는 것이 25% 정도, 저희 법인자산 투자자산 중에서, 그 다음에 마법공식으로 사는 것이 한 25%. 여기에서 봤을 때 일단 여태까지 저희의 경험상으로 보면 이 마법공식이 가장 수익이 높고 안전하다라는 이런 좀 판단은 하고, 하지만 버티는 게 가장 힘든 일인 것이고, 이거는 그렇게 어떤 좋은 수익은 아니지만 아주 매우 마음이 편한 것이고, 2차 전지는 수익이 조금 더 높을 수 있지만 이것도 그런저럭 마음은 좀 편한, 개별 주식은 수익이 높을 때도 있고 수익이 안 좋을 때도 있는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 개별 주식에 대한 것은 사실은 조금 짧게 하는 것이 저는 더 안전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얘네들은 길게 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시장을 이기기 위해서 적립식으로 하는 거고요. 시장을 사지만 적립식으로 해서 시장을 이기겠다라는 의도가 있는 것이고요. 시장 안에서도 대장 업종을 매수해서 시장보다 조금 더 멋진 수익을 내기 위한 것, 그리고 이것은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아마 아실 겁니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시황을 좀 이야기를 해보면, 오늘은 뭔가 쇠한 느낌이 있었어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외국인 수급도 그러니까 외국인 선물에 좀 등락이 좀 있긴 했지만 그래도 변동이 조금은 이제 커지는구나. 근데 이 변동이 커진다라는 말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생기는 변동이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그럼에도 약간의 조금 겁이 조금 나는 이런 모습은 있었습니다. 일단 시장의 일간 차트를 좀 보면 고점 대비해서 이 바닥까지 하락하고 나서 한 38.2% 정도까지 상승을 했는데요. 이 자리가 저는 좀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자리를 극복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이 자리를 확대해 보면 지금 지수가 이렇게 빠지고 나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거든요. 여기에서 이걸 극복하고 여기서 좀 횡보를 좀 보이지 않을까라는 이런 막연한 생각은 일단은 좀 하고는 있는데요. 아무튼 그게 1차적인 거고, 두 번째 방법은 한 이 언저리에서 하락할 수도 있지 않을까, 혹은 횡보 혹은 약간의 하락 정도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소설을 좀 써보고요. 그런 소설을 쓰는 이유들이 지금 업종 지수들을 좀 보면 꽤 많은 업종 지수들이 저항대에 많이 와 있어요, 지금 현재. 그리고 대표적으로 오늘 삼성전자를 일단 저희는 매도를 한 것인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 10월이 아니죠. 고점 대비해서 정확히 한 50% 정도까지 딱 상승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 저는 굉장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래서 일단 여기서 이익 실현을 한 것이고, 그리고 나서 저희 예상은 요 언저리까지 만약에 조정을 준다면, 그리고 조정을 극복해 나가면 그때 다시 매수하자라는 게 일단은 생각입니다. 근데 만약에라도 저희가 생각했던 것처럼 삼성전자가 조금이라도 조정을 준다면 시장은 많이 꺾일 가능성이 좀 있고요. 대신에 그동안 못 갔던 약간 테마성,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할 만한 업종들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대표적으로는 제약바이오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전히 수소차나 대북경협, 얘네들도 조금 시세가 아직 안 끝나는 애들이 좀 있거든요. 하지만 들어갈 자리는 아니라는 생각은 하는데, 어떤 트레이딩 관점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 중에 하나로 생각한 것이 오늘 신라젠의 의미 있는 자리가 좀 나온 것 같아요. 신라젠은 사실 어떤 실적을 보는 종목은 아니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냥 그러니까 저도 이거에 대한 그 좀 기대를 사실 많이 하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이거든요. 근데 보통 임상이 일상에서 이상 갈 때가 가장 큰 상승이 나오고 이상에서 상승 갈 때 오히려 조정받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일단 오늘의 어떤 신라젠의 모습은 거래량을 동반한 중심 라인을 조금 돌파하는 모습이 일단은 당장 내일부터 막 꼬꾸라지고 뭐 이럴 거라고는 일단 보이지는 않거든요. 거래량도 많이 죽여진 가운데서 불쑥 튀어나온 것이기 때문에 내일도 만약에 좀 멋진 상승이 나온다면 분위기가 좀 반전되는 거 아닌가 이런 좀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지수가 반등했던 것이 IT 쪽이었는데 그래서 코스피도 역시 강한 좀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코스닥은 조금 뭉쳐 있거나 조금 더 버벅대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마지막에 제약바이오가 조금 반등을 하면서 전기전자가 조금 조정을 받음으로써 우리 지수가 조금 조정에 들어간다면 어쩌지? 이런 생각을 좀 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순전한 삼성전자를 매도하면서 들었던 생각입니다. 이것은 근데 아직 우리 시장이 일단은 반등 추세가 꺾인 거는 아니니까요. 반등 추세가 꺾인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외국인들의 수급과 하루하루의 어떤 분산을 좀 잘 꼼꼼하게 계속 좀 볼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이제 FOMC 관련한 내용은 오전 시황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아주 시장에서 흔히 예상하고 있던 혹은 기대하고 있던 내용들이 전부 다 나온 것 같긴 해요. 혹시 이러한 시장의 기대 때문에 선반영해서 주가가 이렇게 많이 벌써 올라선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이렇게 상승한 부분이. 근데 일단은 뭐 어떤 단기적이든 뭐든 변동성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보통 이러한 기대했던 내용이 실제로 나와버렸을 때 오히려 시장은 조금 조정이 들어가는 모습도 나오긴 했으니까요. 근데 일단 그것은 알 수 없는 내용이고 일단은 시장을 봐야 되겠죠. 분산이 끝까지 많이 나올 때까지는 시장이 꺾였다라고 보지 않으니까요. 일단 시장의 어떤 내용은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내용으로 좀 파악을 합니다. 이것이죠. FOMC는 향후 금리 결정에 있어서 인내심을 가질 것이라는 이 말인 것이고, 그리고 삭제되었죠. 그 대신에 점진적인 금리 인상, 추가적이고 점진적인 금리 인상을 적절할 것이다라는 말이 삭제되었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시그널이라는 거 좀 보고요. 일단은 시장에서 그리고 다른 내용들은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또 하나는 뭐라고 할까요? 그 대차 제조표 제가 지금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예, 대차 대조표에 대한 축소 정책과 관련해서 아직은 논쟁 중에 있지만 조만간 이제 아직 명확한 결론은 내리진 않았다라는 것이긴 한데 이거 역시도 뭐라고 할까요?
이런 단어가 나왔습니다. 순허가 좀 앞당겨질, 원래 정상화할 시점보다 좀 더 앞당겨질 수 있다라는 말이 좀 언급됨으로써 일단은 시장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다 건드려 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게 작년이었죠? 작년 10월이었나요?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 10월경이니까 요 언저리부터 대차대조표에 대한 이런 축소들이 나오면서 우리 시장도 확실히 영향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이 만약에 좀 둔화된다라는 것, 그리고 금리 인상의 속도를 좀 조정하겠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달러가 약세가 되고 우리에게는 환율 강세 요인이 됨으로써 우리 시장은 좀 괜찮은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일단은 시장에서 판단하는 내용이고, 저 역시도 일단은 그 부분은 매우 긍정적이라는 생각은 일단 합니다. 긍정적이라는 생각은 일단 합니다.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완화적인 스탠스를 보였다라는 것 자체는 주식시장에는 일단 좋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이 시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파월이 트럼프에게 어떤 진 것이냐, 굴복한 것이냐라는 이야기도 하는데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여러 가지 것 중에, 그러니까 보통 연준은 지표를 보고서 이제 결정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실업률이라든지 또 유가라든지 이런 쪽도 아주 꼼꼼히 보죠. 과거 사례들을 보면 그랬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좀 보면 그러니까 그 좀 완화적으로 변한 이후에는 이 실업률의 그 내용이 조금 고민이 된 것 아닐까라는 이런 좀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현재 그 어떤 자료들이 있냐면, 최근에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저학년층, 그러니까 고졸 미만의 실업률이 추세가 전환될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 실업률을 좀 쪼갠 겁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미만, 혹은 고등학교 졸업, 혹은 대학이나 이것을 이수했거나, 혹은 이수하지 않았거나, 혹은 그 이상의 학력, 이렇게 나눠봤을 때 보통 그 저학력층, 그러니까 고졸 미만의 실업률이 가장 민감하게 움직이거든요. 2007년도에 금융위기가 본격화되기 전에 저학년층 실업률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올라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약간 그런 조짐이 지금 다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요. 실업률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저학년층 실업률이 약간 이렇게 자리를 잡는 듯한 이런 모습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우려하는 것 아니냐라는 시장의 판단도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고용이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그 내면에는 약간의 경계감도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냐, 금리를 계속 올리기에는,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이 실업률이라는 것은 트럼프 역시도 매우 신경 쓸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들이 추세적으로 조금 더 올라간다면 경기 부양에 대한 어떤 정책들도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좀 높다 라는 것이고, 그리고 유가 관련해서 유가도 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전에 그 고점을 그냥 보이는 것 안에서만 보면 100달러가 넘었던 시절인데, 지금은 그래봤자 50달러거든요. 50달러이기 때문에 요것에 대한 어떤 조금에 대한, 그러니까 유가 반등세가 지속은 되고는 있지만
적어도 한 60달러를 넘어야 인플레 압력이 생긴다라는 이런 시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긴축으로 가기에는 좀 어렵지 않느냐라는 것. 그리고 아까 고용률 말씀드렸지만 일단 실업률이 상승하면 임금 상승률도 둔화되는 것이죠. 이건 역시도 인플레를 둔화할 수 있는 이런 요인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이게 애매한 것이죠. 이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런 내용처럼 경기가 더 좋아질 거라는 생각이 조금 줄어들었기 때문에 금리 올리는 것을 좀 멈췄는데, 그죠? 멈췄는데 그것을 시장은 호재로 바라본다라는 것 자체가 좀 애매할 수도 있어요. 근데 과거에 보면 금리를 쭉 올리고 있는 상태에서 잠깐 금리를 조정하고 다시 재차 올릴 때 요 구간이 시장이 매우 강했습니다. 그리고 요 구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강한 구간들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요렇게. 그래서 지금이 요런 구간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이고, 이렇게 반등이 워낙 강하다 보니 이제는 안 좋은 쪽 이야기는 덮이고 좋은 쪽 이야기들만 많이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그러니까 이런저런 상황을 사실 시장을 판단할 때 복합적으로 봐야 되는 건 맞는데요. 언제나 좀 늦습니다. 후행적이고 항상 지수가 먼저 가고 지수를 설명해주는 기사들이 많아요. 그런 거 봤을 때 지수와 시장 분위기를 같이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 일단은 다우라든지 나스닥, S&P 500 보면 아직까지도 분산이 그렇게 많이 나오거나 이러진 않아요. 시장이 매우 좀 건강한 모습입니다. 현재까지는 전혀 걱정할 이런 무언가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요. 유가 역시도 아직 약간의 이런 부분에서는 약간의 좀 머뭇거리는 부분도 있긴 있어요. 이게 있는데요.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상해 종합지수나 니케이나 지금 다 나름 선방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지수 역시 매우 강하고 코덱스 레버리지로 보면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시장은 잠깐의 조정은 있을 수 있겠죠. 강한 만큼. 그렇지만 아직 확실히 시장이 꺾였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월간 차트를 보면 이제 하나의 캔들인 것입니다. 이제 살짝 튼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닥에서 한번 살짝 틀 때, 쭉 왔던 게 살짝 틀 때 한 번에 가는 경우보다 약간 이렇게 흔들리면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이렇게 시장 저점에서 올라오는 이 과정들, 시장이 많이 하락하다가 쭉 올라와서 이 저점을 다지는 과정, 그리고 실제로 진짜 다시 상승 추세로 가는 이 과정이라고 봤을 때, 지금이 만약에 여기라고 한다면 요 과정은 대부분 상당한 변동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과정에서는 짧게 트레이딩 하는 것이 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누가 봐도 상승 추세다라는 것이 좀 명확해지면 적어도 정배열이 좀 되는 200일과 50일이 정배열이 되는 그 이후부터는 누가 봐도 상승 추세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그 전까지는 좀 짧게 하는 것으로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치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내일은 2월 달입니다. 예,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